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협상 없다, 모래 표결이라는 민주당 측의 이야기로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바로 내란 특검 법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입장문을 내고 현행 법률 체계 안에서는 공수처와 경호처 사이의 갈등의 출구를 뚫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여야 간에 특검 법안을 좀 합의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위헌적 요소 없는 특검법이라고 조건을 달았는데 일단 최 대행이 야당이 발의했던 특검 법안을 먼저 거부권 행사를 한번 한 터라, 위헌적 요소를 근거로 한번 한 터라, 야6당이 재발의한 그 특검 법안까지도 거부권을 쓸 것이냐 이것도 관심입니다. 구자웅 부장께서 보실 때는 지금 야6당이 재발의한 법안이라면 통과가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최 대행이 다시 거부권 행사할까요? 네, 저는 최 대행이 아마 고심 끝에 만약에 야6당이 통과를 시키고 그리고 국민의힘과 이 특검법을 놓고 합의를 하는 모양새를 취한다라면 저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나머지 이 쟁점이 됐던 것은 상당히 누그러졌습니다. 예를 들면 야당만이 특검을 추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돼 있고 그 거부권에 대해서 야당이 과거에는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이번 특검법에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도 상당히 조정이 됐습니다. 예. 말 그대로 12.3 비상계엄이 내란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차 특검법과 2차 특검법에서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1차 때는 내란 혐의에 대해서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번에 재발의한 특검법에는 외환죄가 추가가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란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외환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전복하기 위해서 외국과 손을 잡았다라는 엄청난 의혹 아닙니까? 예. 물론 이거에 대한 몇몇 증언과 정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국민들은 이 비상계엄이 내란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데 왜 민주당은 외환죄까지 추가해서 새로운 논란의 불씨를 만들었는지 저는 앞으로 여야 합의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을 통해서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면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도 없고 명분도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검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짚어보기로 하고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중단을 전제로 내란 특검을 논의하면 어떻느냐 이런 제안에 생각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한 메시지가 언론사 사진에 포착이 됐는데 강 부대변인님, 민주당에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박정준 전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친정이 경찰인 제가 조사에 불응하면 대한민국 누가 경찰 조사 받겠느냐. 마찬가지로 친정이 검찰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검찰 조사에 불응을 했습니다. 예. 앞서 장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영장이 발부된 이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부를 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수많은 범죄자들이 체포영장에 응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에 영이 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법 11조에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 66조에 대통령은 헌법 수호의 의무를 가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통령께는 충분히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할 수 있게 했고 이러한 논의들을 충분히 사전에 할 수 있게 기회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거부한 건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체포영장 집행과 구속영장 이런 것들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2차 수정안에서 특검 추천권을 제3자로 바꾼 것이 양보를 하는 제스처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최상목 대행이 여야 합의가 우선이다라는 메시지를 낸 거를 두고 이제 본회의에서 처리될지 여부가 귀추를 모으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르면 14일에 수정된 내란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인데 김 대변인님, 이거 본회의에서 체결이 될까요? 저는 처리가 될까요? 통과될 가능성이 좀 낮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제 문제가 돼서 어떻게 보면 거부되고 이게 표결에 의해서 통과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나절도 되지 않아서 법안을 냈지 않습니까? 특검법을 냈는데
저는 저희 쪽에서 볼 때는 이거는 포장 가리만 한 거죠. 사실상 독소 조항 관련해서는 처음에 추천 부분에 있어서는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존중을 하는데 내용상의 위법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어떤 거에 대해서 수사를 하다가 인지하게 됐을 때 그거를 계속 확대되는 별건 수사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민주당에서 지적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상 규명을 위한 내용보다는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모든 것들을 다 수사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기 대선 국면이 이르렀을 때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계속 주도적으로 할 수 있고 검찰 수사와 통해서 검찰 특검 수사를 통해서 일일이 언론에서 뭔가 보도가 된다면 그걸 가지고 계속 공격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 만약에 진상 규명 내란 특검에 대해서 뭔가 사실관계를 알아보자 한다면 조금 슬림하게 해서 가볍게 통과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안 한다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잠깐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 말씀하신 거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조사를 받아야 된다 그거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의 검찰이든 공수처든 이 수사를 불법적인 요소가 있게 만든 게 누굽니까? 공수처를 만들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가지고 민주당이 만들었잖아요. 경찰만이 유일하게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럼 원칙대로 경찰이 조사해서 그 영장을 검찰에 신청하고 검찰의 영장을 법원에 청구해서 발부되는 건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원칙을 지키지 않는 부분이 계속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고 민주당이 뿌린 대로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강 부대변인 반박하시겠습니까? 일단 저희 민주당이 그 외환해제를 추가한 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시간 필요 없는 뭐 논란을 또 만드는 것이 아니냐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내란해제는 우리 국내 상황에서 있는 일종의 정치 행위이고 국민들과의 문제지만 사실 이 외환해제 같은 경우는 북한과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아주 큰 일인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저 북한과의 긴장 관계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정황, 그리고 오물풍선을 보내오니까 거기서 원점 타격을 해서 국지전을 도발하려고 했던 이 정황, 여기에 대해서도 김명수 합참 의장과 작전과장이 김용현 전 장관이 원점 타격하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일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김용현 전 장관의 힘에 굴복을 해서 합참 의장이 만약에 원점 타격을 했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정말 모르는 거예요. 이 국내 상황을 벗어나서 이것은 북한과의 전쟁 상황으로 갈 수 있었던 그런 정도의 우려되는 일이고 이런 것들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부 그야말로 민간인 비선 실세의 수첩에서도 정황이 드러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과 관련된 탄핵 심사는 4월 18일 이전에 정확하게 판단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외환해제 같은 경우는 형사소추, 형사법원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진실 규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환죄를 적용 내용을 넣었죠. 근데 거기에서 보면 통상적인 어떤 대한민국의 국군이 하는 일상적인 어떤 바람직한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을 지키기 위한 모든 것들을 다 넣었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 분쟁 지역에 파병하는 거, 우크라이나에 보면 군 정황 분석팀을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도 문제 삼았고요.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이런 부분까지 다 안 된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단지 국민의 힘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국 조야에서도 이 어떤 표현까지 나왔냐면 개헌만큼이나 위험하다. 어떻게 대북 전단과 확성기 문제를 특검에서 다루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국민의힘은 그래서 자체 특검 논의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졸속 특검과 달리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법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부대변인님, 보면은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논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번 주 초에 의원총회도 연다고 하는데 어떤 요소를 제거하는 걸 주로 얘기를 할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3자 추천 관련해서 대법원장을 얘기했는데 저희는 또 다른 제3의 추천에 대해서 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수사 범위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는 지점에 대해서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좀 제한을 둬야 된다고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주진우 법률위원장이죠. 그분이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내용을 실질적으로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근데 야당에서는 뭐 6시간 관련해서 내란을 뭐 소위 말해서 땡처리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전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중심은 6시간 동안의 내용에 관련돼서 정확하게 그게 소위 말해서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란 혐의가 적용되느냐 그런 예.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내란을 조장하고 있다. 뭐 내란을 뭔가 선동하고 있다 이런 측을 얘기하면서 유튜버 분들을 한 10여 명 고발을 하고 있고 또 이런 내용 관련해서 가짜 뉴스라고 그 규정이 민주당한테 맞지 않으면 가짜 뉴스인지 모르지만 그런 걸 가지고 또 일반적인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카톡으로 뭔가 글을 옮기는 조차도 그거를 문제 삼겠다,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걸 보면 너무 모든 것들을 내란이라는 어떤 프레임을 통해서 소위 말한 이틀막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웅 대변인께서 국민의힘 대변인으로서 논평도 내셨더라고요. 네. 안 그래도 김여정 하명법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대변인님께 질문 드리려는 건 아니고 네. 우리 강 부대변인님께 반대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최상목 대행이 처음에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때 3가지 사유를 들었습니다. 네. 첫 번째, 야당 단독으로 추천하는 거 이거 위헌적이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특검은 보충적 혹은 예외적으로 가동이 돼야 되는데 지금 수사기관들이 수사를 하고 있다. 세 번째는 군사 보안 유출에 우려가 있다 등등의 이 3가지 사유를 들었는데 그래서 야 6당이 재발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했어요. 그래서 위헌적이라고 말했던 그 요소들이 해소됐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제 궁금증은 이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완해서 내는 것이 오히려 야당 입장에서는 내란 특검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더 큰 것 아니었는가? 왜 외환죄를 포함시켜서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는가? 이 질문이거든요. 물론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외환의 음모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게 실행이 됐다고 하면 우리나라 우크라이나 같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잘 아시겠지만 전쟁이라는 건요. 자, 이제 정전합시다라고 정전 협상에 들어가도 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할 수가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을 벌였다는 정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진실 규명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예. 저는 국민의힘에서 최근에 들어서 가장 반가운 소식이 어쨌거나 국민의힘에서도 자체 특검법을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는 그러면 이런 것까지 다 법사위에서 올려놓고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에게 이 외환해제 같은 경우는 이러이러하니까 우리가 뺍시다라고 조정할 수도 있으면은 얼마든지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저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민주당 안에 대해서는 비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저희 민주당은 어쨌든 간에 조금이라도 국민의힘에서 지적했던 그 독소 조항이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해석을 시켜 나가는 과정에 있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하나도 자체안을 발의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협상이라는 것은 서로의 카드를 가지고 협상장에서 만나서 서로 하나씩 양보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자체 발의안을 가지고 오면 충분히 뭐 우크라이나 전이라든지 뭐 확성기 문제라든지 이런 거 저는 다 협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 대변인께서 미국 이야기도 해주셔서 미국도 잠깐 짚어보면요. 오는 13일에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회견을 열고 임기 중에 외교 성과에 대해서 밝힐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요 내 외신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계엄 선포 충격적이었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우린 이제 헌법적 절차대로 진행되는 것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역시도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 역시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김기웅 대변인께서 포함되신 네. 천목회 국민의힘 내부 소장파 모임이죠. 네. 천목회에서도 계엄은 위헌 위법이다라는 입장을 밝히셨어요. 그러니까 계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지금 29명 탄핵 아닙니까? 권한 대행까지 탄핵을 하고 대행까지 어떻게 보면 겁박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는 있습니다. 근데 그 방식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계엄이란 비상 대권을 쓰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좀 어렵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다만 저희가 이 문제를 청목회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특검법이라는 게 위헌적 요소는 좀 없애야 된다 그런 측면을 얘기를 했고요. 예. 무엇보다도 지금 미국의 조야에서 계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계엄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느냐 봤을 때 지금 뭐 우리 한국계 의원으로 이제 하원과 상원 의원에 되신 분들을 얘기할 때 지금 탄핵을 주도하는 분들이 한미 동맹, 그다음 예. 한미일 공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판하고 있다. 가벼이 여기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본인의 어떤 야망을 위해서 지금의 상황을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는 사실 국민들이 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알겠습니다. 측면에 있을 때 미국의 계엄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 입장이 있지만 그 이후의 상황이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속에서 절차대로 가되 그 절차에 있어서 누군가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게 일방적으로 절차대로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자영 부장님. 네. 그럼 이제 기자시니까 또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본다면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이 사안을 볼 때 네. 여야가 갈리고 있는 부분은 계엄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 계엄 이후에 지금 사태에 대해서 갈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본질은 헌법재판소가 심판해야 되는 것도 12.3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용과 기각이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공조본이 수사하고 있는 것도 12.3 비상계엄 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고 해서 그렇게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해도 되느냐. 이렇게 하면 이것은 내란이 될 수 있다. 이런 혐의에 대해서 지금 그 조사하고 있고 상당수 관련자들은 이미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내란 우두머리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계엄이 내란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 중차대한 문제를 지금 다뤄야 되는데 그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느냐 하지 않느냐, 언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누가 하느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계엄과 내란이라는 대한민국의 국채를 흔든 이 사건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이해 당사자인 물론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중요 인물이긴 합니다만 이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지나치게 매몰되다 보면 내란이라는 이 본질적인 문제를 좀 흐트러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쩌면 이 사태가 길어지면서 많은 분들께서 어떤 것이 본질이고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 다소 헷갈리시거나 잊어버리셨거나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정리를 먼저 해드렸고요.